虽然但是即使也 다 우리가 문법적으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거 실제로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애써서 이 어휘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암기, 이해, 이걸 얼마나 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진 않은지 자신의 공부 방법을 조금 돌아봐도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요, 제가 원서 읽기 모임 구글 미트로 모임을 가졌거든요. 이분들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제가 대화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지난번 제가 올렸던 언어학 관련한 영상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의 후속편으로 언어학 관점에서 어휘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어떻게 공부하세요? 저번에 제 영상의 댓글에 이제 원서를 읽으시는데 한 페이지에 모르는 어휘가 10개에서 13개 정도 된다. 그런데 20페이지를 읽었는데 그 어휘들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일단 읽기를 계속 지속해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제가 원서를 읽으면서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어휘를 암기하고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내고 이해하려고 했을 때보다도요. 이거를 어느 정도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그냥 좀 반쯤 포기하고 그냥 계속 읽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그냥 계속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실력 향상을 체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휘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 어휘에 대한 표현에 대한 잔상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얇은 투명한 레이어를요, 계속 쌓고 겹치고 하다 보면은 그 투명 레이어가 점차 또렷해지고 선명해질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휘가 습득이 되는 거예요. 지난 언어학 관련한 영상에서 어휘는 최소 5번에서 16번 다양한 맥락 속에서 반복적으로 봐야 습득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제 오늘 딱 마침 종강한 원서 수업의 교재를 통해서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제 6장 마지막 단원의 키워드였던 수수어 토로하다, 털어놓다, 하소연하다는 한 단원의 키워드인 만큼 서로 다른 맥락에서 19번 반복됩니다. 두 번째로 시에조, 글쓰다, 창작하다 라는 단어는요. 이 역시도 25번 반복되죠. 자, 그리고 유사한 의미의 창조, 창작하다 라는 단어는요. 12번 반복됩니다. 정말 많이 반복되죠. 그 다음으로는 생활, 생활하다, 살다, 삶, 생계, 명사형으로도 해석이 되는 단어는 한 챕터에서만 무려 38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단어일수록 쓰임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진간, 감정, 느낌, 기분이란 단어는 5번 반복되네요.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단어로 感觉, 감각, 느낌, 또 동사로도 생각하다 라는 단어는 한 챕터에서 15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와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완전 다른 치웨이라는 단어는요. 50번 반복되네요. 이렇게 많이 보면 학습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 단어의 의미를 느낌으로 기억합니다. 다음으로 쇼쥐, 후각이란 단어는 한 단원의 키워드였지만 앞 단어들만큼 상용은 아니기에 비교적 적게 반복되지만 그래도 8번이나 반복되네요. 이런 정도로 봤는데 이게 여러분 암기가 안 되겠어요?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자, 언어학자 스티브 크라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습자는 문맥을 통해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암묵적으로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虽然但是即使也 여러분 이런 호응 구조 다 우리가 문법적으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거 실제로 쓸 수 있나요? 문맥이 있는 글에서 이러한 구조들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요. 이걸 따로 문법적으로 배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그 용법을 내면화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애써서 이 어휘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에 언어학자들은 intensive reading, 정독보다 extensive reading, 다독을 강조합니다. 최대한 많은 문맥을 봐야 되니까요. 자, 여러분 20개월짜리 조카가 있어요.
이 조카가 한국어를 지금 열심히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카한테 이모라는 단어를 알려줄게. 너 이모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고 있어. 이따가 이모가 한번 너 기억했는지 물어볼 거야. 막 이렇게 계속 체크하려고 들면요. 이 아이는 그냥 한국어 자체에 질려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저 그에게 계속 들려주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조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겠죠. 우리가 중국어를 처음 배울 때처럼요. 엄마가 하는 한국어를 설령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저 엄마와 소통하는 과정이 즐겁고 그래서 그 안에서 배우게 되는 걸 겁니다. 물론 언어학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성인의 뇌와 아이의 뇌에는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암기하는 게 외국어 학습의 기준이 된다면 외국어 울렁증 당연히 걸리겠죠. 저라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암기를 강요하고 이렇게 정말 질려버리는 방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요. 제가 원서 읽기 모임, 구글 미트로 모임을 가졌거든요. 이제 같이 원서를 읽어온, 4년 동안 읽어오신 분들의 얼굴을 실제로 뵀어요. 그러면서 원서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중 중동남님은 26살에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하고요. 리앙님은 20대 때 대학 전공으로 처음 시작하셨대요. 이들은 현재 저와 4년째 원서를 같이 모임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정말 편하게 원서를 읽으시거든요.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제가 대화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의 원서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단어집, 용어집 이런 것도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읽고 싶은데 책 그냥 편하게 읽자. 그거 아니면은 이거 영상으로 이런 거 못 안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는 거. 네, 다음에 또 누굴 죽여야 돼 나중에. 좋아요 저는. 이게 참 저도 참 웃긴 얘기지만 네. 바라는 게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뭘 바라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근데 중국어를 좋아하고 맞아요.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아닌가. 네, 맞아요.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이제 원서 읽기를 시작한 계기, 지속하는 이유 이런 거였는데 지속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뭔가 크게 뭔가 바라서 한다기보다는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즐겁고 그쵸? 꾸준히 뭔가 해 나간다라는 나름의 좀 자부심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가 제일 크죠 사실은. 계속 하는 거는 이제 이 내가 붙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치면은 절대 안 걸려. 그저 뭔가 바라지 않고 이렇게 뭔가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즐겁게 지속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언어 실력이 는다는 거겠죠. 스티브 카우프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on't try too hard to understand. 너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 것. 스티브 카우프만은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원서와 같은 문맥이 있는 글을 그저 계속 읽어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일부는 이해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일부는 평생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넘어가고 새로운 어휘를 마주하고 새로운 문맥을 보세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암기, 이해, 이걸 얼마나 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진 않은지 자신의 공부 방법을 조금 돌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자격증을 따야 하고 당장의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의 상황도 이해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에 온전히 몰두해야죠. 어휘를 필요한 양만큼 외우고 그거를 실제 문형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단계와 시기가 지나면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걸 꼭 기억하고 이런 방법으로 언어 학습을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해와 암기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그저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잔상이 생기고 언어적 사고가 발생하면서 언어가 는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영상을 한 10번 정도 찍은 것 같아요. 말이 계속 꼬였어요. 네. 여러분 저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이상 방중이었습니다.